공화당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가 한인사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한인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팬데믹과 약물 과용 등이 겹치면서 7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델타와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부터 렌트비를 못 내는 600만 가구에 연방정부가 렌트비 지원비를 본격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상원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공화당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와 부인 수젠 영킨 여사가 한인사회를 직접 방문해 한인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공약을 선보이며 한인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수젠 영킨 여사는 오늘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직접 와서 한인 여성 지도자들과 만나 한인사회 핵심 관심사인 사업과 교육, 안전을 지켜낼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를 주지사로 뽑아달라며 남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블루웨이브를 저지하고 주지사 자리를 8년 만에 탈환하려는 공화당이 선택한 글렌 영킨 후보가 부인 수젠 영킨 여사와 함께 한인 표심 잡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젠 영킨 여사는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해 한인 여성경제인협회와 워싱턴 여성의 소속을 만나 한인들의 관심사를 청취하고 남편인 글렌 영킨 주지사 후보의 공약과 보관을 알리며 전폭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수젠 영킨 여사는 WK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편인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는 30년의 민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버지니아 경제를 되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한인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최적임자인 남편을 주지사로 뽑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He came into this race after a 30-year career in business, and he really wanted to approach problem solving for Virginians based on his business experience. 글렌 영킨 후보는 30년 동안 사업하며 워싱턴 DC 소재 유명 회사인 칼라인 그룹의 CEO를 역임했으며 3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기업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젠 영킨 여사는 이번 11월 주지사 선거는 공화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버지니아 주민들이 좌파 쪽으로 흐르는 정책을 막아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8년 동안 장악하면서 지나친 통제와 과도한 세금, 일부 계층 선별 퍼주기로 비판받는 민주당 정책을 저지할 때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젠 영킨 여사는 한인 사회는 어느 커뮤니티보다 교육 열기가 뜨거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TJ 과학고를 성적 우수 기반 학교로 유지시켜 한인 교육열에 부합하고 한인 등 아시아계가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교육 문제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Sadly, Virginia is facing a crime epidemic and a murder epidemic that's unacceptable. And last but not least, he's prioritizing education. I think the Korean community, it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education. 수젠 영킨 여사는 이와 함께 공화당 후보인 남편이 주지사가 되면 한인 등 소수 인종과 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실시되는 주지사 선거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와 민주당의 테리 멜컬리프 전 주지사는 현재 여론 지지율에서 2에서 5포인트의 오차 범위 내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 아시아계보다 상대적으로 민주, 공화 지지층이 엇비슷하고 투표율이 60%로 4년 전에 비해 15포인트나 급등해 승부를 가를 캐스팅 보드 블럭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팬데믹과 약물 과용 등이 겹치면서 77.3세로 한 살 반이나 줄어들면서 7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남성은 75.3세, 흑인 남성은 68세에 불과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을 휩쓴 전염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약물 과용 등이 겹치며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기록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2020년 전체 평균 77.3세로 CDC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78.8세에서 1.5세나 떨어진 겁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한 살 반이나 줄어든 것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인 1943년 이래 7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늘어만 가던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2003년 수준으로 근 20년이나 뒷걸음질한 겁니다.
미국 여성들의 기대 수명은 2019년 81.4세에서 2020년에는 80.2세로 1.2세 내려갔습니다. 미국 남성들의 기대 수명은 2019년 76.3세에서 2020년 74.5세로 1.8세나 더 하락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히스패닉의 경우 81.8세에서 지난해 78.8세로 3세나 대폭 낮아졌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남성의 경우 79세에서 75.3세로 한 해에 3.7세나 대폭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인들의 기대 수명은 74.7세에서 71.8세로 2.9세 낮아지며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흑인 남성들의 경우 71.3세에서 70대 아래인 68세까지 3.3세나 급락했습니다. 백인들의 기대 수명은 2019년 78.8세에서 2020년 77.6세로 2.2세가 내려가며 2002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으나 낙폭은 가장 적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는 인구가 아직 적어 별도로 분류돼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대 수명이 낮아진 주 요인 가운데 74%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엄청난 사망자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미국인들은 현재 60만 명을 넘어섰으나 기대 수명에 반영된 2020년 한 해 사망자들은 38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주 요인은 팬데믹 기간 중 한 해에 30%나 급증한 약물 과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델타와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약 5배에서 7배가량 효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번 접종했을 때와 같이 델타 변이에 약 33%의 효과가 있었다고 뉴욕대 의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조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이 델타와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자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화이자와 모더나에 비해 5배에서 7배가량 감염에 취약하다고 NIU 그로스만 연구진이 언급했습니다. 연구진은 얀센 백신 접종자 10명을 대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등을 접종한 17명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NIU 의대 연구진들이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모더나와 화이자와 같은 메신저 방식의 백신이 전달체 방식의 얀센 백신보다 변이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동료 심사를 거치거나 공식적인 학술 저널에 실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슨앤존슨 백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를 조사했을 때와 결과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을 한 차례 맞았을 때 델타 변이로부터 약 33%의 면역 효과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같이 얀센 백신도 2번 접종해야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화요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백악관 관리와 하원 의장 대변인도 코로나에 감염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와중에 얀센 백신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추가되면서 백신 효과에 대한 의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나다니엘 바이러스 학자는 얀센 백신을 맞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을 한 차례 더 접종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적이라는 자체 연구와 결과가 상반된다며 대변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 600만 가구 1,150만 명이 8월부터 대규모로 강제 퇴거당하지 않도록 연방정부가 렌트비 지원비를 본격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당국은 460억 달러의 렌트비 지원액 가운데 6월에만 15억 달러를 제공해 5월보다는 85%, 4월보단 3배는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전체의 16%인 600만 가구 1,150만 명이나 되는데 연방 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강제퇴거 중지령까지 7월 말 끝나게 돼 8월부터 살던 집에서 대거 쫓겨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퇴거 사태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는 2차에 걸쳐 460억 달러의 렌트비 지원금까지 확보해 놓았으나 복잡한 지역당국의 절차로 실제로는 집행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강제퇴거 위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가 렌트비 지원금 집행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렌트비 지원금 460억 달러 가운데 6월 한 달 동안에만 15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보다 85%, 4월에 비하면 3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각 지역 정부들도 지역별 강제 퇴거 중지령을 연장한 후에 렌트비 지원금으로 자격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 밀린 렌트비를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2,000명 이상의 지역관리들과 랜로드나 세입자 옹호단체원들과의 영상회의를 갖고 렌트비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8월 이후 세입자들의 대규모 강제 퇴거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렌트비 지원금을 받게 되는 세입자들은 1년간의 밀린 렌트비를 탕감받고 향후 렌트비도 한 달 내지 석 달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와 각 지역정부는 심각한 세입자들부터 선정해 못 낸 렌트비를 대신 갚아줌으로써 강제 퇴거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렌트비 지원금 총액이 미납 렌트비 전체에 비해선 매우 적은 규모이고 실제로 집행되는 데 너무 복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8월 이후에 대규모 강제 퇴거 사태를 막아낼지 확실치는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랜로드와 아파트먼트 관리 회사들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아 손해보고 있는 액수가 한 달에 1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팬데믹 이래 미납된 렌트비 총액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460억 달러 지원은 터무니없는 적은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상원 표결이 다음 주로 연기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21일로 시한이 잡혔던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에 대한 상원 표결은 초당파들이 세부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해 26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인적 인프라 플랜의 독자안 처리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부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조 달러 규모의 두 가지 인프라 플랜에 대한 상원 표결이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당초 21일로 시한이 잡혔지만은 상원에서 60표를 넘어야 하는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을 심의에 착수하는 절차 표결은 26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한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을 마련한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들이 세부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상원 표결을 내주 월요일로 연기해 줄 것을 척슈모 민주당 상원 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의 수선 콜린스, 미트 롬니 등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들은 상원의원들이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살펴보아야 하는 세부안을 이번 주말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일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척슈모 민주당 상원 대표는 한 달 이상 협상해 왔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결국 수일간 시간을 더 주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초당 타협파 상원의원들이 이번 주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세부안은 주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이미 승인받은 기금 가운데 미사용분을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전용해 사회 인프라 개선에 투입할 것인지 선택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막판에 포기한 IRS의 예산 400억 달러를 증액해 조세에 핍은 1,000억 달러를 걷어들이는 방안 대신에 제약사에 대한 약국들의 리베이트 축소안을 수년간 지연시켜 1,800억 달러를 절약하는 방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기 위해 채택해야 하는 예산 결의안은 민주당의 상원 50명, 하원 220명 거의 전원을 결집시켜 일단 진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사회 인프라 초당안 처리 후로 늦추게 될 것으로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 맨신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중도파 상원의원들도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취지 여부는 세부 내용과 재원 마련안을 보고 난 후에 결정할 것이지만은 일단 독자 가결에 필요한 예산 조정법 적용 절차에 착수하는 데에는 찬성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인프라 플랜 가운데 신규와 기존 예산이 반반씩인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에 대한 상원 60표 장벽 넘기 여부가 내주로 연기되고 그에 따라 달라질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독자안도 그 후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